자, 11월 3일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시간은 11월 3일 9시 50분을 막 지나가는 시점이고요. HLB 그룹주들을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HLB 그룹주들 중에 특히 HLB 제약이 눈앞띄게 하락하고 있죠. 오늘 잠시 시작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일단 장 초반 매도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좀 매도세 이어지다가 좀 잠깐 줄어들긴 하는데 꾸준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닥 시장도 매도세가 세지고 있죠. 물론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기 때문에 장 후반, 장 막판의 상황을 봐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HLB 제약이 그냥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이 추가 상장권 때문에 그렇죠. HLB의 추가 상장권을 살펴보면 저희 공시에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기사가 있어서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핀포인트의 한강희 기자님의 출처고요. HLB 제약 345만 주가 오늘 추가 상장합니다. 3호 전환 이 사채가 되고 이 주식으로 전환되죠. 가격이 좀 싸요. 자, 전환가액이 5,652원에 전환되는 주식이 243만 주고 6,689원에 전환되는 주식이 100만 주입니다. 이거를 오늘 매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평균 6,000원대 잡아도 지금 가격이 14,700원대니까 거의 100% 이상의 수익률을 3호 전환은 3호에서 전환사채 발행한 거는 챙길 수가 있게 되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전환사채권을 알고 있었지만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볼 때는 미리 그 전에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많이 올라온 만큼 추세를 틀어놨고 이때 5개월선을 깨는 위험성이 있었고 제가 이 HLB 제약이 기술적으로 많이 밀리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20개월선이 자리가 될 거라고 그랬죠. 이 20개월선 자리까지 끼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데 20개월선 가격이 14,300원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14,750원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이나 종가상 절대 20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물론 월봉이라는 게 이 봉 하나가 한 달이 다 끝났을 때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월봉의 종가를 중요시 봐야 되려면 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월 중에라도 20개월선을 깨고 못 돌려놓으면 결국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 차트 상황도 꼼꼼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보면 자, HLB제약 같은 경우에 약간의 외국인 매도세가 잡히고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이 매도하는 판이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위기고, 이 급락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했을 때 20개월 선리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대차 거래는 어제는 나오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안 나와요. 지금쯤 이제 거의 나오는데, 대차 거래 상황을 보면, 자, HLB 같은 경우에 오늘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어제 상한 수량이 좀 있었죠. 이 대차 상환하고 이 신규 수량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역시 갚아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밀린다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HLB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면 어제 이 신규 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이때 10월 29일 날 많이 늘어났고 상한 수량이 역시 이 이틀에 걸쳐서 60만 주 이렇게 상환이 된 상황입니다. 나노젠 나노코어 박스의 승인이 아직도 이 발표가 안 나고 있고, 딱히 공시라든가, 가장 정확한 건 회사의 공시, 공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게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미리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한 건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노바백스가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죠. 지금 인도에서 긴급 승인 받은 것과 관련해서 추세도 틀어놓고 이렇게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21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SK바이오사이언스 좋아지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 좀 신경을 쓰는 건 결국은 G3BNT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물량을 유통을 하는 이 회사고 노바백스 관련해서 같은 단백질 기반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초반 HLB가 좀 밀리긴 해도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241선을 기준으로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5일선을 돌파했으면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안착 못하고 있고 반드시 241선을 지키는 선상에서 옆으로 가서 이 21선이 엄청 빨리 떨어지죠. 보통 차트에서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만나는 과정이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지금 대차 잔고나 대차 거래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이렇게 5개월선 이해는 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개월선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HLB 생명과학이 더 이상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 HLB나 HLB 생명과학은 일봉에서의 차트를 간단히 봤을 때는 무조건 옆으로 가야 돼요. 이 옆으로 간다는 얘기는 주식이 더 이상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추세가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 수목금 3거래 일상 반드시 20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게 HLB 생명과학입니다. 20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14,400원쯤 돼요. 지금 14,800원이죠. HLB 생명과학 이 자리에 이탈하고 20주선도 깼다? 그럼 추세가 한 번 더 크게 무너지니까 여기에 맞는 대응은 따로 필요해 보이고, HLB 같은 경우에 벌써 깼죠. 저번 주에 깼기 때문에 제가 HLB가 반등을 하면 20주선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갔다가 근처 갔다 왔습니다. 일단은 가장 추세의 턴이나 전환을 해놓기 위해서는 20주선까지 돌아가는, 즉 20주선을 돌파 안착하는 힘이 필요한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죠. 일봉에서도 보면 역시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있고, 이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진다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닌데 많이 지금 손실권에 있죠. 따라서 지금부터 옆으로 가는 구간이 중요하고, 이 241선의 가격인 42,000원대를 꼼꼼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많이 올라왔던 이 넥스사이언스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데, 월봉에서 이 5개선을 깼을 때가 바로 첫 번째 제가 추세가 무너진다고 했죠. 단기적인 추세가 이때 깨졌고, 두 번째 중기적인, 이제 중장기적으로 10개월선까지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 잘 붙어는 있어요. 10개월선의 가격이 18,400원, 500원대가 되고 가격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 그냥 쭉 무너지고, 역시나 이 노랗게 거드린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5개월선을 깨면 어디까지 각오해야 되냐면 보통 하방에 있는 20개월선, 60개월선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개월선을 깼을 때는 만약에 무너지면 20개월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에 대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올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은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들을 자꾸 이탈한다는 거는 개인이 이탈시킬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세력들, 주포들이 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탈했을 땐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넥스사이언스나 HLB 제약을 제외한 HLB나 HL 생명과학을 나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갈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은 충분히 떨어질 때 매수하지 말고 주봉이나 일봉 같은 데서 추세 턴을 해놓고 241선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켜놓고 돌아 나갈 때, 그리고 또 5일선, 21선 이렇게 미격이 만나서 돌파 안착해주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추가 매수, 신규 진입하시는 분도 결국은 이런 자리들이 꽤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각이 됐지만 항상 같이 잘 살펴본 HLB 파워인데요. HLB 파워도 제가 추세 깼다고 그랬죠.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날 21년 9월 달에 5개선을 깼을 때 각오해야 돼요. 내가 이 친구를 어디서 다시 한번 살 것인가, 바로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했죠. 더군다나 저번 달에 10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20개월선 가격이 1,500원 근처가 되는데 1,500원대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조정을 거쳐서 1,500원대까지 왔다가 지키고 다시 돌아 나갈 때가 다시 한번 분할로 추가로 매수할 타이밍이 되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코스피 대장주들이 오늘 살짝 밀리고 있는데 다시 7만전자 복귀했죠. 이렇게 코스피 대장주들이 좀 살아나줘야 시장 전체에 훈풍이 불게 되고, 바이오주들은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퓨처캠이 제가 치매 관련주 잘 찍었었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비료주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 지금 식량난, 곡물난도 심하고, 특히 요소수 관련해서 굉장히 요소수가 없어 난리죠. 이 화물차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소수가 없으면 거의 이제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유독 지금 우리나라에 요소수가 굉장히 없는 이런 상황인데 풍기 현상이 생겨서 가격도 비싸고, 또 미중 분쟁 관련해서 이제 히토류, 중히토류 업체들도 중국이 지금 세 업체, 큰 업체를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국영으로 운영하면서 히토류 전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유니온이 19%대, 유니온 모트리얼이 7%대 꽤 급등하고 있고, 티플렉스를 비롯한 많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에 대한, 이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이 규제가 강한 거죠. 또 하나 제가 이제 항상 이 두 가지 섹터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H1B 그룹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찍던 종목들이랑 제 애정도 있고, 꾸준히 찍어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당일 테마 관심주들을 많이 찍는데, 요소수 관련 또 그러고, 비료 관련해서도 많이 찍었었습니다. 근데 비료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이 대표적으로 요소수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남해와 밖으로 조비 호성비와 같은 비료 관련주, 곡물 가격 상승, 역시나 이 요소수가 비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별의 얘기긴 한데 항상 HLB를 볼 때 너무 HLB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분산해서 해주는 것도 좋고, HLB를 길게 가져가거나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꾸준히 매달 모아 가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장 확실하게 HLB의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결국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승인과 리보세라님의 NDA 신청이죠. 이 두 가지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경진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HLB나 HLB 생명과학이 좀 힘내서 기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나노젠 나노코박스 재료라든가 또는 리보세라닙의 NDA에 관한 재료들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수급에 관련한 기술적인 분석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이탈할 자리들을 금방 점검해 드렸으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꼼꼼히 한번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HLB 관련주들이 좀 힘내서 크게 상승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